많은 이들이 친구가 적거나 혼자 있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향해 사회적 결핍이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팔로워 수와 좋아요 숫자가 개인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는 이 비상적인 시대의 고독은 종종 치유해야 할 질병처럼 취급받곤 합니다. 하지만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전혀 다른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의식의 진화 단계이며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성스러운 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친구가 적은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칼 융의 통찰을 통해 왜 당신의 고독이 사실은 거대한 내면의 힘인지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타인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 온전해지는 법,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외면하는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외로운 이들을 위한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깊이 있게 확장시키고 있는 특별한 영혼들을 위한 헌사이자 군중 속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셀프를 발견한 자들의 승리 선언입니다. 이제 칼 융과 함께 당신의 고독을 가장 위대한 자산으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칼 융의 심층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는 인간이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심리적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으로,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로, 가정에서 부모나 자녀로 살아가며 각기 다른 가면을 씁니다. 칼 융은 이 페르소나가 개인이 사회와 관계를 맺고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인정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 가면이 곧 진정한 나라고 착각하며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는 페르소나와의 동일시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가 거의 없거나 인간관계를 최소화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거대한 가면 무도회에서 스스로 퇴장하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고 대중의 구미에 맞는 말을 내뱉으며 유행하는 가치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행위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질식시킨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칼 융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만 부응하며 사는 것은 영혼의 죽음과 다름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친구가 적은 이들은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 고독을 선택한 용기 있는 선구자들입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안도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공허한 내면과 대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고 SNS의 좋아요 수에 집착하며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남에게 전시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진정성은 사라지고 오직 연기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100명의 얕은 지인에게 찬사를 받는 가짜 평화보다 밤하늘 아래 홀로 서서 자신의 양심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고요함을 선택합니다. 칼 융이 인생 최고의 과업으로 꼽았던 개성화는 바로 이 지점, 즉 사회가 강요하는 페르소나를 과감히 벗어 던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이미 이 성스러운 여정을 걷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집단의 압력에 굴복해 자신의 독특한 색깔을 지우기보다 고독할지언정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에게 때로 무심하거나 차갑게 보일 수 있으나 사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드문 형태의 정직함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공식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내면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나아갑니다. 누구를 흉내내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이들의 진정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형성합니다. 칼 융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타인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친구가 적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짜 세계의 부속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인생의 서사를 창조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우리는 관계 중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속삭이며 혼자는 시간을 불안하고 실패한 것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칼 융은 인간의 진정한 정신적 승리는 타인의 승인이라는 외부의 양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심리적 독립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이 내면의 성체를 가장 단단하게 지어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 정체성 가치를 타인의 반응이라는 변덕스러운 파도에 맡기지 않습니다. 칼 융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환상해졌지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자만이 비로소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할 때 절대적 독립성을 가진 이들은 고독을 평화로운 안식처이자 자아를 해방하는 성소로 삼습니다. 이들의 독립성은 단순한 자립을 넘어 정서적 자급자족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들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성취에 스스로 박수를 보낼 줄 알며 누구의 위로 없이도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이 타인과 맺는 많은 관계가 사실은 자신의 열등감이나 공포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투사의 연장선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적은 이들은 이러한 투사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낸 자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도구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동시에 타인이 자신을 그렇게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영혼은 자유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물이 지어다닐 때 발생하는 집단 사고의 최면에 빠지지 않고 냉철하게 진실을 직시하는 힘, 대중의 압력 속에서도 고고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힘은 오직 홀로 서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칼 융이 그토록 갈망했던 안전한 인간은 집단의 영혼에 흡수되어 개성을 상실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빛을 따라가는 독립된 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무리에 섞여야 안전하다고 소리칠 때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나는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자유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적인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고독이 이토록 평온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 우주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풍요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박수에 춤추는 광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를 홀로 지배하는 주인공입니다. 친구가 적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관계 맺기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한한 정신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고도의식적이고 신성한 선택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근원적인 정신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 에너지가 외부 세계의 무의미한 소음과 피상적인 관계 속으로 무분별하게 흩어질 때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영혼을 성장시킬 동력이 고갈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외로움이라는 근원적인 공포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원치 않는 모임과 영혼 없는 대화 속으로 내던집니다. 하지만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양보다 질이라는 원칙을 단순히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철학적 기둥으로 삼습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가동하는 동시에 자신의 존재론적 에너지를 금으로 바꾸려는 심리적 연금술사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람을 사귀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진동수와 깊게 공명할 수 있는 영혼의 파트너를 찾아내는 고독한 장인들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전에 매우 신중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상대를 관찰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의 가공되지 않은 진정한 자아인 자기를 존중하는지를 냉철하게 분별해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들은 가차없이 심리적 경계를 긋고 멀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에게 오만하거나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정직하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의입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거짓된 감정을 쏟는 것은 결국 양쪽 모두의 영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도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만약 반응이 일어난다면 두 존재는 모두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바로 이 변화의 무게와 책임감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00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기꺼이 함께 들여다보고 수용해 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진실된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망이 좁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혼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생이라는 주방에서 가장 고결한 재료만을 선택하는 완벽주의를 발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고립은 무능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에만 집중하려는 영혼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현대 문명은 침묵을 참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TV 소리, 음악,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림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차단하려 합니다. 칼 융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과 대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이 고요와 침묵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지혜의 보고로 삼습니다. 이들에게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우주를 탐험하는 성스러운 관찰과 명상의 시간입니다.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될 때 인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내부로 급격히 회전합니다. 칼 융은 이를 내향화 인트로버전의 위대한 힘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무의식이 보내는 꿈의 상징들을 분석하며 자아의 경계를 무한히 넓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그들의 정신은 세상 그 어떤 물리적 공간보다 거대하고 화려한 무한한 개인 도서관으로 구축됩니다. 그 도서관의 서가에는 세상의 유행이나 타인의 평가가 알려주지 않는 자신에 대한 원초적인 해답들이 빼곡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슬픔이 과거의 어떤 상처에서 기인했는지, 자신의 불안이 어떤 내면의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타인의 도움 없이도 정확히 읽어냅니다. 칼 융이 남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자만이 비로소 깨어난다는 명언은 바로 이러한 성찰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꾼 이들을 향한 찬사입니다. 이러한 깊은 성찰의 습관은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정신적 닻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이나 SNS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살아갈 때 이들은 자신의 내면 도서관에서 길어올린 확신을 나침반 삼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친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매력적인 친구인 진정한 자기 자신과 가장 긴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과 연결되는 성스러운 통로입니다. 친구가 적다는 것은 사회적 낙오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대중의 수준을 넘어도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삶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며, 후반기의 핵심 과제는 외부 세계에서의 세속적 확장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의 통합적 개성화라고 보았습니다. 이 거룩하고도 고독한 여정은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고립은 영원히 탈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 속에 섞여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한 집단 생활은 개인의 고유한 개성을 마비시키고 보편적인 대중의 사고방식에 종속되게 만드는 집단적 최면과 같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최면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선구자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고독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단련하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삶의 이면을 응시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친 폭풍우를 홀로 헤쳐나가는 노련한 항해사와 같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인하고 독보적인 정신적 근육입니다. 이들에게 고독은 단순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혜와 명료함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철학자 세네카가 역경은 덕을 단련할 완벽한 기회라고 말했듯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고립을 성취와 영적 성장의 풀무질로 바꿉니다. 남들이 무의미한 가식과 일시적인 쾌락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이들은 그 에너지를 내면으로 집중시켜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러한 의식적 성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칼 융은 고독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타인과 소통할 수 없을 때 느껴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인간관계의 소통을 넘어 자신의 내면과 우주적 진리를 직접 연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 홀로 올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처럼 계곡 아래 대중들이 보지 못하는 삶의 거대한 인과관계와 진실을 읽어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 걷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무게를 털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고립은 단절이 아니라 위대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진화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 영상의 대미를 장식할 가장 중요하며 칼 융 심리학의 정수인 그림자 이론의 실천적 적용입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위대한 초능력은 바로 자신의 어두운 면과 독대할 용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대중 속에 섞여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 시기심, 분노 같은 어두운 면들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고독한 시간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도사린 어둠과 정면으로 대면해야만 하는 운명적 도전에 응전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는 자는 결코 빛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침묵의 시간 동안 자신의 무의식을 파고들며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추악하고 약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둠 속에 사실은 억눌려 있던 엄청난 창조성과 강력한 생명력의 원천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인간은 비로소 파편화된 존재에서 전체성을 갖춘 온전한 자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과정이 너무나 두려워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고 타인을 찾으며 도망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날 선 목소리들을 회피하지 않고 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영혼의 연금술과 같습니다. 낮과 같은 무겁고 어두운 감정들을 황금과 같은 정신적 권능으로 바꾸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이러한 통합을 이룬 사람은 타인의 비난이나 세상의 값싼 평가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이미 깊이 알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평화는 세상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한 당신은 이제 타인의 어둠마저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거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무리지어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수치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세상을 비추는 고고한 빛이 될 뿐입니다. 칼 융이 말한 완전한 인간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어둠을 빛으로 통합한 독립된 영혼이었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당신의 어둠을 황금으로 바꾸는 거룩한 용광로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매일 더 강력하고 온전한 존재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친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사회적 결핍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위대한 승리의 증거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고독이라는 신성한 문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자기 셀프가 될 수 있음을 평생에 걸쳐 역설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자신의 그림자마저 사랑하며 내면의 도서관에서 지혜를 캐내는 당신은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느끼던 외로움을 숭고한 자부심으로 바꿔놓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지혜로운 스승인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며
칼 융의 지혜가 그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 속에서 피어난 그 빛이 더 많은 영혼을 깨우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